자, 6월 평가 모의고사 화작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일단 작년 수능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작년 수능은 화작에 함정이 있는 문제가 한 두 문제가 있어서 살짝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 그런데 이번 화법 작문은 평이하게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어요. 다 맞았는가? 다 맞았어요? 틀렸네? 자, 뭐 실수로 한두 개 틀리면 안 돼. 이번 정도의 난이도면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돼. 특히나 선생님 화작 강의 커리가 벌써 3가지나 있는데 그중에 명쾌한 화작, 그 다음에 한수모의고사랑 선생님이 공동 제작한 미니 모의고사, 선택과목 전용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최고 난도 화작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지금 2가지가 강의가 진행이 된 상태지. 그 2가지 커리만 들었어도 다 맨날 보던 스타일의 지문과 문제란 말이야. 당연히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능에는 작년에 이렇게 출제됐죠. 발표 지문 1, 2, 3번 35, 36, 37번이었겠지. 그 다음에 화작 융합 지문 5문제짜리, 그 다음에 설명문 하나. 작년 수능은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번 6평은 역시 발표 지문이 첫 3문제, 그 다음 융합 지문 5문제짜리, 그리고 논설문.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문에서 논설문으로 바뀐 정도? 작년 수능하고 크게 다른 유형이 없었어요. 특이사항은 작년에는 함정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문제 유형만 좀 애들이 보기에 이 문제 유형은 뭐지? 약간 이렇게 느낄 만한, 그렇다고 신유형은 아니야. 기존에 있었던 유형이긴 한데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도 형식을 다르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 그냥 그 정도의 유형의 변화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자, 화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에 37번. 다음은 텃밭 가꾸기를 안내하기 위한 사례 발표이다. 발표. 주제는 텃밭 가꾸기.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은 화법과 작문은 독서 영역과는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본 수업은 아니니까 말로 할게요. 이게 만약에 비문학 지문이었으면 독서 영역, 그러면은 세부적인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런데 화법과 작문 영역은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건 아니지.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화법. 즉 말하기 방식. 어떻게 글로 전달하는가, 작문. 글쓰기 전략. 즉 화법은 말하기 방식 중심으로, 그 다음 작문은 글쓰기 전략 중심으로 읽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키워드 정도만 담고 가면 되지 독서 영역처럼 막 지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은 화법은 지문 유형별 독해법. 발표 지문이면 일단 자기소개하고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 활용 잘 봐야 되고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전달할 텐데 어떤 자료를 왜 활용했는지, 그 다음 끝부분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당부하는 말로 마무리가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는지, 이런 거.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요거 중요하다고 했고, 작문에서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 글쓰기 5단계에 따라서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했죠. 뭐 자료 활용 문제는 이렇게 푼다. 뭐 조건 활용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화작 융합은 단순히 2개를 그냥 엮어 놨을 뿐이다. 화작 융합에서는 시간 단축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 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보자. 자, 일단 문제 분석을 먼저 해보자. 35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문제 하나. 이게 독서 영역으로 치면은 내용 전개 방식이나 똑같다. 서술 방식 같은 거야. 36번 발표자의 자료 활용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걸 3점으로 주냐, 뭐 어렵다고. 그죠? 이건 뭐냐면 화작 선택자들 3점 줄게요. 먹어요. 이런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37번 발표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 제시된 청중의 반응. 그렇다면 맨날 선생님 수업 시간에 풀던 문제야.
이건 지문 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보기 박스에서 답을 잡아내야 한다. 그러면 지문을 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사실 35, 36번. 그것만 해결되면 37번은 보기 박스 보고 푼다. 알겠나요? 자, 지문을 굳이 다 읽어주진 않겠습니다. 뭐 내가 텃밭을 가꿀 것도 아니고 이거 읽을 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만 볼게. 봐봐. 자, 인사하고 잘 들리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요 청중과의 상호작용 이런 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반응을 살피며 큰 목소리로 목소리의 크기는 비언어적 표현일까 준언어적 표현일까 생각해 봐요. 말할 때 따라 붙는 요소가 준언어적 표현, 말하고 별개로는 어떤 제스처나 시선이나 이런 게 비언어적 표현. 그럼 요거는 목소리는 말할 때 따라 붙으니까 준언어적 표현이죠. 이런 걸 잘 봐야 한다. 알겠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뭐 얘기하다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청중의 마음에 공감하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던지고 상호작용. 그 다음 작물 배치도 자료를 보여주는데 화면에 이 자료를 제시하는데 자료를 제시했을 때 뭘 파악하냐면 어떤 자료인가 플러스 그 자료를 왜 보여줬는가. 그러면 어떤 자료인가? 시각 자료다. 화면이니까. 작물 배치도 시각 자료. 왜 보여주었는가? 뒤에 보면 알 수가 있다. 알겠죠? 왼쪽이 첫 해 심은 작물의 배치도, 오른쪽이 수정한 배치도인데 첫 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자료를 제시했구나.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드러나는 게 두 번째 자료겠구나. 이렇게. 작물의 키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 두 번째 문제는 작물의 재배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걸 수정한 게 오른쪽에 있는 자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바로 문제를 볼게요. 3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1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여 끊어. 틀린 사람들 죽여버릴 거야. 본인이 그린 게 아니라 화면을 띄워놓고. 알겠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를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 36번. 왼쪽에 있는 자료 첫 해 배치도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오른쪽의 배치도가 다음 해 배치도니까 그 문제를 수정한 배치도이다. 됐죠? 답은 4번이죠. 키가 제일 큰 옥수수는 어느 위치에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야? 아니야.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료 1과 자료 2로 보여준 거예요. 어디다 심어도 잘 자라던데?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안 되죠. 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37번은 보기 박스 보고 푸는 거다. 이것도 청자 1, 2, 3을 다 읽고 선택지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청자 1을 보고 선택지로, 청자 1과 관련된 선택지로, 청자 2를 보고 청자 2와 관련된 선택지로, 청자 3을 보고 청자 3과 관련된 선택지로 이렇게 푸는 거였죠. 청자 3을 보면 작물들의 키를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았겠어. 뭔가 발표 내용에 미진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됐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아쉬워했다. 답 3번. 자, 다음 38에 42번. 화작 융합. 이 지문을 좀 읽으면서 선생님이 좀 해줄게요. 알겠죠? 여기서 좀 문제 틀린 애들이 있는데 가는 비평문을 쓰기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 화법이란 얘기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 작문이란 얘기죠. 화작융합이네요. 화작융합. 가부터 그냥 읽으면 망한다.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짜도록 합니다. 알겠죠? 문제 보자.
자, 38번. 위 대화에서 그렇다면 가에 대한 문제다. 학생 1에 대한 설명. 가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 나까지 끌고 가면 큰일 나는 문제. 알겠죠? 39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가에 대한 문제다. 기억에서 미음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 가에 다 있죠. 이건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푸는 거다. 읽는 과정에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40번. 다음은 학생 1이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나의 글쓰기 계획을 세운 거다.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이 말이 들어있지만 결국은 뭐 보고 푸는 거다? 나 보고 푸는 거다. 알겠나요? 41번. 조건을 반영하여 조건 활용 문제. 나의 제목. 결국은 나에서 푸는 거다. 앞에 두 문제는 가에 대한 문제. 지금 뒤에 두 문제는 나에 대한 문제. 42번. 학생 2가 요거 별표 주세요. 요거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 이거 틀렸니? 그래, 딱이죠. 학생 2가 다음에 점검 기준에 따라 결국 일종의 고쳐쓰기 문제인 건데 나를 점검한다. 나에 대한 문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들이 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가에 대한 문제 2개, 나에 대한 문제 3개가 되네요. 오케이? 자, 지금 볼게요. 가부터. 가는 화법이니까 화법답게 읽자. 일단 중심 화제 파악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말하기 방식 중심으로 읽어보자. 알겠죠? 자, 볼게요. 학생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 요게 중심 화제죠. 됐지? 이거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오늘 함께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이게 대화의 목적이 제시가 된 거지. 화법의 목적. 알겠죠? 자료 좀 찾아봤니?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교지에 학교신문에 시를 그리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학생 1은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학생 1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 2가 디스토피아의 정의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내가 그럴 줄 알고 찾아봤지.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랑 반대되는 뜻으로 여기 이제 대조의 방법을 썼다라는 거. 대조하며 말하기. 암울한 미래상을 의미해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는 거. 이런 게 다 화법에서 중요한 거지. 알겠죠? 나는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자료를 찾아봤다 이거죠.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자료 수집. 현실의 문제를 소재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형성한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이런 걸 이제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루고 있다. 시의성, 시기적절한 이런 뜻이죠. 이런 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지금 화법 공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보여야 돼. 선생님 명쾌한 화작 강의에서 독서 영역과 어떤 점에서 읽기 측면이 다른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각종 소품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자신의 어떤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작품 속 세계를 충격적으로 표현한 자극적인 장면은 문제가 된다던데 기억? 자, 기억과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9번 선택 7번 앞선 발화 내용에 동의하며 끊어. 나도 실감했어. 맞죠?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 주변 친구들이 소품 사던데 그 원인이 뭔지는 안 나왔죠. 그 원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제껴야 돼요. 됐지? 내가 봤던 기사에서도
그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대. 문제점을 제시했고, 문제점. 자극적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구나. 그렇지,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한 거죠. 이때 이제 재진술이라고 하지, 재진술.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며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 잘 나오죠? 학생 3이 맞아. 자극적인 장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인데 자극적인 장면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39번에 2번 니은.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며 끊어. 부연 설명한 건 맞아요. 앞에서도 얘가 이 말 했으니까.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조했다. 봐.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는 게 문제다라고 했지 그 메시지의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잘못됐죠. 알겠나요? 자, 학생이가 나는 디스토피아 소설 찾아 읽어봤어.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인데 사례 제시 이런 걸 잡아냈어야지. 오케이? 과학기술로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야. 꽤 오래전 작품인데도 작가가 그린 미래상이 대단히 실감나고 정교하게 표현돼 있어서 놀라워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도 그 소설 봤는데 이건 뭐냐면은 공유하는 경험이죠. 너 그 책을 보는 경험을 했구나. 나도 봤어. 이거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행을 초래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암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어. 자, 디귿 39번에 3번. 대화의 내용을 상기, 떠올리며 맞죠 이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 과학기술 발전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제끼고. 오래전 작품인데 요즘에도 많이 읽히는 것은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과 관련이 있나 봐. 화제와 관련해서 다시 이제 집중하게 만들었죠. 네, 학생 1위. 아까 디스토피아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말았잖니. 화제를 다시 환기한다. 환기, 불러일으키다. 알겠죠? 구체적인 메시지가 뭔지 알려줄래? 이게 추가적인 정보 요청하는 거죠.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현재 사회상을 비판한다는 거지. 이게 구체적 메시지다. 39번에 4번. 질문에 답변하며 끊어. 맞지? 부정적인 미래상에 대해 대화 참여자가 잘못 파악한 부분을 바로잡았다. 너는 이걸 잘못 봤어. 이게 아니죠? 제끼고. 학생 1위.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어차피 허구인데 어떻게 현재 사회를 비판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했어. 네, 학생 3이 허구적 미래가 현재를 비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고 있지? 자, 가자. 39번에 5번. 앞선 발언 내용을 재진술하며 끊어. 맞죠? 디스토피아 작품과 관련하여 상대가 궁금해하는 점. 이게 궁금한 거구나. 맞지? 답은 5번이다. 읽으면서 39번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됩니다. 디스토피아 작품의 현재 사회 문제가 극단화되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회가 지닌 문제의 위험성을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아,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세상이 오기 전에 경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겠구나. 이제 깨달았어.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그 글이 나라 이거야.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 일단 내가 초고 쓸 테니 그 초고가 나야.
나중에 점검 부탁해. 그 점검 문제가 42번이고 모두들 땡큐. 자, 그러면은 38번. 자, 선택 1번.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첫 부분에서 맞죠? 제끼고. 2번.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이 이해되는지. 학생들이 뭐 조사해서 그거 이해했냐고 물어봤냐? 답은 2번이죠. 오히려 3번. 자신이 이해한 게 맞는지 이런 거를 물어봤지? 맞다. 답은 2번이다. 그러면 가를 읽으면서 38과 39번 문제를 해결을 했죠. 나를 읽으면서 이제 40, 41, 42번을 해결하면 되는 건데 잘 들어. 화작 융합에서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느냐. 일단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푸는 거야. 가 읽었으면 가에 대한 두 문제는 끝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를 읽을 때는 읽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왜 나는 읽는 속도가 빠르다고? 가와 겹치는 내용이 이제 나오지. 그래서 항상 가나용 지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화작 융합에서 가를 읽을 때는 좀 세밀하게 자세히 읽어주고 나를 읽을 때는 어차피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나를 볼게요. 좀 빠른 속도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몰이 이게 중심 화제였다. 심상치 않다.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디스토피아 작품 전 세계를 사로잡다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게 최근의 상황. 알겠죠?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의 나오고 아까 다 나온 거잖아. 디스토피아는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미래상이다.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현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뜻하지만 긍정적 의미를 지닌 유토피아와 반대로 아까 대조 똑같지? 디스토피아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작품이 주는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디스토피아 작품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그러지거나 붕괴된 모습으로 세계가 묘사되기 때문이지.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 근거 조심해야 되는 건 부정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의 근거야. 근데 이 글은 디스토피아에 대해 묘사한 작품에 대한 긍정적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저걸 비판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충격적으로 묘사된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회의주의나 절망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누가?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야 돼. 왜냐면 얘는 관점 자체가 부정적 관점이 아니니까. 디스토피아 작품은 현실의 문제점이 극단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세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경계하게 하므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자신과 상반되는 관점에 대해서 밑밥을 깔고 그거를 뒤엎는. 알겠죠? 디스토피아 작품은 과학기술의 오남용, 핵전쟁, 환경파괴 등을 소재로 사례, 작가가 기발한 상상력으로 구현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암울한 미래상이 도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어떤 가치, 디스토피아의 가치. 가치라는 말이 장문에서는 의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죠. 오케이? 물론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 때문에 자극적으로 묘사된 장면이 초래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자신과 상반되는 관점, 이러한 장면을 오히려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필수적 장치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자신의 주장. 그리고 이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가령 또 예시. 디스토피아 작품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멋진 신세계 가에도 나왔죠. 에서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다가 오히려 이에 종속당하는 충격적인 미래상을 암울하게 그리고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얘 주특기가 뭐냐면 자신과 상반되는 거에 대해서 쓰고 까고 이거예요. 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현재 우리 사회가 점검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가치. 알겠죠? 자,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여 그 문제가 극단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의의를 제시하죠. 그리고 이러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 것이므로 앞에가 근거. 됐지? 디스토피아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 디스토피아 작품을 감상하며 현재의 문제를 성찰해보는 것은 어떨까? 됐죠? 자, 40번. 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선택지 1번. 사전적 정의 나왔고 반대 개념 유토피아 나왔다. 제기고. 그 개념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도 돼. 그런 게 있었다. 글쓰기 전략이지 그러니까. 자, 선택지 2번. 자극적인 표현에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이 문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 여기서 끝내고. 3번. 이런 사례 됐지? 자, 선택 문제 41번. 조건을 반영하여 나의 제목을 작성하라. 선생님이 어떻게 푸나 잘 봐요. 조건 활용 문제는 내용 조건이 있고 표현 조건이 있는데, 자, 일단 내용 조건. 디스토피아 작품의 주제의식. 이거는 현실을 비판하게 한다 이거지. 현실을 점검하고 비판하게 한다. 이걸 반영하여 글쓴이의 관점은 뭐였어? 긍정적이었다. 이걸 내용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부제에서 표제가 있고 부제가 있는데 비유적 표현을 써라. 이게 표현 조건이지? 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이걸 첫 번째로 먼저 대입하고 이 내용 조건으로 답을 결정한다. 표현 조건을 대입하면 몇 개의 선택지가 날아갈 거야. 자, 부제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게 표제, 밑에 게 부제. 이 정도는 알아야지 당연히. 위에 있는 타이틀이 표제, 밑에 있는 애가 부제. 표제는 포괄적이고 부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죠. 자, 부제에 비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부터 해볼게요. 선택지 1번. 비유가 없지? 제끼고. 선택지 2번. 비유가 없지? 제끼고. 선택지 3번. 묵직한 메시지. 메시지가 무게가 있냐? 이런 게 비유적 표현입니다. 오케이. 선택지 4번. 거울. 비유적 표현이죠? 선택지 5번. 세상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너 세상하고 대화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야. 자, 그러면 이걸로 해보자. 이제 주제의식은 현실 비판하는 거고 글쓴이의 관점은 긍정적이다. 선택지 3번 보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게 주제냐? 제끼고. 4번.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이다. 아픈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 좋지? 선택지 5번.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어요. 이게 주제의식이야? 제끼면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 42번을 애들이 좀 틀렸는데, 자, 42번. 일단 점검 기준 봐요. A.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었나? 최근에 이게 인기가 있다고 했죠? 그럼 선택지 1번. 디스토피아 작품이 흥행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끊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드러냈죠. 예 라고 답하겠지? 맞다. 자, 두 번째 거.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 긍정적. 그럼 선택지 2번. 디스토피아 작품이 현실의 문제를 경계하게 하므로 작품의 인기 영상이 긍정적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끊어 주장을 드러냈으니까 예. 됐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럼 세 번째.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약점을 보완했는가? 긍정적 관점의 약점이라고 하면 선택지 3번.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약점인 거지. 자극적인 장면 이런 게 약점이라고. 이게 현실의 문제점을 자각하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끊어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자신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신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겠지.
그게 뭐냐면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우려가 있다. 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자각하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다. 이게 약점을 보완한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 D.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라고 하면 부정적 관점을 말하겠지. 그 주장도 다루었죠. 선택지 4번. 디스토피아 작품이 회의주의에 빠지게 하므로 작품의 인기 현상이 부정적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끊어. 부정적 관점도 언급했지? 그러니까 D에 예라고 말하겠죠. 맞다. 그 다음에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 부정적 관점이겠지? 그거의 약점. 즉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지. 선택지 5번.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된다. 이거는 부정적인 관점, 즉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 자체인 거지. 그거의 약점이 아니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 부정적 관점인데 여기선 그거의 약점을 비판하라고 했는데 선택지 5번은 그 자체예요. 약점을 비판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답은 5번 아니오라고 해야죠. 알겠나요? 자, 그다음 마지막 43에서 45번 장문. 자, 이거는 그냥 세 문제 그냥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문제 한번 볼까요? 43번 초고에 대한 설명. 여기 초고 있지? 일치 문제 풀듯이 풀면 됩니다. 사실은 내용 전개 방식, 글쓰기 전략 문제야. 44번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 활용 문제. 자료 하나씩 보면서 해당 선택지에 적용합니다. 그죠? 45번 보기는 A를 고쳐 쓴 거다. 고쳐 쓴 거. 그 과정에 반영된 교사의 조언이 뭐였을까? 그렇다면 A 부분과 보기 박스의 차이점을 찾아요. 근데 잘 봐. A를 고쳐 쓴 것이다. A를 고쳐서 쓴 게 보기 박스다. 이렇게 나왔지. A 읽고 보기 박스 읽으면서 A하고 다른 점에 다 밑줄 쳐. 그 밑줄과 관련 있는 선택지가 답입니다. 이제. 알겠나요?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장문은 항상 주제 확인 먼저. 주제는 뭐냐? 청소년 문제. 주장하는 글이니까 논설문이다. 자, 초고에 보면 최근 이런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현황이라고 하는 거지. 현황, 현재 상황. 실태라고도 하고. 청소년기는 이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문제점이 문제점. 장문 지문은 항상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형식으로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게 실시되고 있다. 근데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입장. 알겠죠? 이건 반대 입장.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미 있는 프로그램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다. 됐죠? 이게 답이다. 이게 문제 43번의 답이죠. 3번. 예상되는 반론, 반대 입장에 대해서 반박한다. 맞죠? 답은 3번이고. 자, 다음 감정관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이 실시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감정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해야 되고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방향. 그 다음 이 확대가 왜 필요하냐? 근거를 들었죠. 때문이다. 근거. 그 다음 활동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 또 근거를 들었죠. 됐지? 그 다음 잘 봐. A 부분. 6호인데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을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만 나왔다라는 거. 활동 내용의 다양화가 빠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45번을 보면 이게 들어가죠. 활동 내용의 다양화. 두 가지를 제시했으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문제 45번의 답은 3번이 되죠. 해결 방안 중에 일부만 제시되어 있으니 끊어. 해결 방안이 두 개인데 하나만 얘기했잖아. 그래서 다른 주장을 모두 포함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선택지 2번 쓴 사람들은 예상 독자가 언급되지 않았으니 A의 끝에 보면 이를 위해 지역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 지역 구성원을 예상 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알겠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그러면 44번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44번 봐봐. 자, 자료 1을 보면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심리 상담 경험은 한 적이 없는 애들이 더 많다. 를 이용해서 선택지 1번. 자료 1의 가와 나를 활용하여 끊어. 니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애들이 증가하는데 이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맞죠? 제끼고. 자, 그 다음에 자료 2를 보시면은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면은 뇌 성장이 저하된대. 그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된대. 선택지 2번. 자료 2를 활용하여 끊어. 기억이 필요한 이유로 뇌 성장에 저해. 이걸 추가할 수 있겠지? 맞다. 그 다음 선택지 4번. 자료 1의 가와 자료 2를 활용하여 끊어. 기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난 현상. 이게 자료 1의 가. 학업 및 학습에 곤란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 이게 자료 2. 그러니까 맞죠. 제끼고. 이런 선택지에 조심해야 되는 건 자료 1의 가와 자료 2를 활용하여 라고 했으면 두 가지 자료의 측면이 그 뒤에 다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료 3을 보면은 감정관리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게 있다. 실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거를 해본 결과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선택지 3번. 자료 3을 활용하여 끊어. 구체적인 활동의 사례 이거 나왔죠. 맞지? 제끼면 답은 5번이겠네. 자료 1에 나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 애들이 더 많다. 그리고 자료 3 이거 활용하여 끊어봐. 디귿에 따른 디귿 활동 내용의 다양화에 따른 활동 내용의 다양화는 여기 나와 이런 거 독서 치료 감정 노트 마음 알아차리기. 이거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전문 상담기관이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전문 상담기관이 그랬다가 아니고 감정 노트 쓰기가 도움이 됐다고. 알겠나요? 그러니까 활동 내용을 이렇게 다양화해야 된다고. 답은 5번이죠. 다 풀었죠? 자, 이렇게 풀어본 결과 특별히 함정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화작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쉽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 뭐 독서 영역이나 문학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년 수능을 봤을 때 평가원에서는 언매와의 표준 점수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화작의 난이도를 확 올렸단 말이야, 수능에서. 이걸 고려하면 이번에는 화작이 좀 쉬운데 언매도 그렇게 안 냈거든. 근데도 언매와 화작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나. 화작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쉬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수능은 어렵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6평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강의 또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